건배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니 분명 한글이고 라벨에 쓰여진 것을 보니 분명 브랜드명입니다. 여기에 상징처럼 여겨지는 녹색 유리병에 용량도 360ml, 이건 누가 봐도 소주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태국에서 만든 짝퉁 소주입니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짝퉁 소주를 마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짝퉁 소주가 최소 10종입니다. 위 건배라는 제품은 태국의 주류 회사 타이스피리츠에서 현지 생산해 버드와이저, 호가든 등을 유통하는 로얄 게이트웨이가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에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업체들만 짝퉁 소주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국의 에너지 드링크 대기업인 카라바오의 자회사 타완당 1999는 태양이라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고 있고, 이외에도 선물이나 니르바나 하이 등 태국에서 유통되는 우리말 소주 제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이트 진로에 참이슬을 베낀 참좋은이라는 소주 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배, 바람, 대박 등의 제품도 버젓이 유통 중입니다. 미얀마에서도 상황은 같습니다. 자연이라는 우리말 소주가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위 제품들의 공통점은 전부 한국 소주병을 상징하는 녹색병에 360ml 용량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한국어를 모르거나 소주의 역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여지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짝퉁 소주가 동남아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버젓이 다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류업계는 구세청과 협업해 한국 소주 인증마크 도입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이죠. 한국 드라마 및 K-팝의 인기로 소주 인기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인데, 한류의 이면에는 이렇듯 어두운 면도 존재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소주의 해외 인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짝퉁이 등장하고 있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올 초 우리 한식진흥원은 뉴욕, 토론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도쿄 등등 전 세계 18개 도시에서 현지인 9,0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술은 소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주류 중 알고 있는 주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무려 41.1%가 소주라고 답했고, 이어 맥주, 과실주, 청주, 탁주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지역의 67.2%가 소주를 알고 있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죠. 북미와 유럽에서 소주를 안다는 대답은 각각 33%, 20.6%였습니다. 한국 주류를 마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 57.7%로 전년도 53.4%보다 높아졌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중남미, 중동, 동북아시아, 유럽 순이었습니다. 한국 술을 알고 있다고 답한 4,839명에게 최근 2년간 마셔본 적이 있는 한국 술을 묻자 역시 소주가 절반에 가까운 47.9%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렇듯 아시아에서 소주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국 소주 수출액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억 141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소주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소주를 수입한 국가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작년 한 해에만 3,083만 달러, 하나로 약 400억 원을 수입했습니다. 그 뒤로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태국, 홍콩 순이었죠. 일본 MZ세대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부터 도안놀이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는 호텔과 같은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소주와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여행 기분을 내는 일종의 대리만족형 놀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기간이 늘자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더니,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도 여행 비용의 부담을 느낀 이들이 계속해서 도안놀이를 지속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한국을 상징하는 녹색병 소주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주로 소비하던 소주가 이제는 한류에 푹 빠진 일본 MZ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 등 대도시 일부 편의점에서는 주말만 되면 소주가 가장 먼저 동난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일본에서 수출된 대부분의 소주가 한국인들이 즐기는 희석식 소주인데, 이 희석식 소주를 처음 개발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희석식 소주를 개발해 1910년대 한국에 상륙시켰으나 100년 뒤 한국이 만든 희석식 소주를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소주를 살펴볼까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실 때 우리는 왜 화학주를 마시고 있냐는 자주 섞인 불평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보통 우리가 마시는 참이슬, 처음처럼 등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화학주가 아니라 희석식입니다.
소주는 크게 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뉘는데 우리 전통 방식이기도 한 증류식은 쌀, 보리, 고구마 등 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맑은 청주를 가열해 알코올과 물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에탄올 부분만 받아내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풍미가 그대로 스며들게 되므로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좋은 술이 됩니다. 반면 희석식은 타피오카 등의 곡물을 연속식 증류기에서 200번 이상 증류해 순도 95% 이상의 주정을 만들고 여기에 조미료와 물을 타서 생산합니다. 희석식 소주의 주재료인 주정은 원재료의 풍미가 전혀 없는 무미, 무취의 순수 알코올로 여기에 물, 감미료 등을 넣어 묽게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희석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렴하죠. 그런데 이 증류식 소주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생산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1895년 일본이 동아시아 최초로 주정 생산에 성공한 후 여기에 물, 감미료 등을 희석해 저렴한 희석식 소주를 만들고 한반도에 상륙시키자 희석식 소주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전통 증류식 소주 시장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증류식 소주를 대체하며 서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쌀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양곡관리법을 통해 한국산 쌀, 잡곡을 이용한 술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막걸리나 증류식 소주, 전통주 등이 전부 쌀과 잡곡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말라는 의미였죠. 쌀이나 잡곡 대신 카사바나 고구마 등 발효 가능한 재료를 어떻게든 값싸게 구해 재료의 맛과 향을 날려버린 후 물을 섞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술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서 전통주의 대체제로 희석식 소주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2013년 개정 이전까지는 주세법에서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개정 주세법에서는 두 소주의 세율이 같다는 이유로 구분을 없애고 소주로 통합해 둘을 구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개발된 희석식 소주가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이 소주를 다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해 증류식 소주를 포함해 다양한 전통주가 계속해서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에서는 소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1년부터 증류주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평균 11%씩 수출이 늘며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류의 인기와 함께 소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베트남 MZ세대 사이에선 한국 음식과 과일 소주를 마시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외식 문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인도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년 음주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잠재적 소비자가 2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2023년 인도 주류 시장은 약 550억 달러, 하나 약 74조 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7%에 달합니다. 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본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진출해 과일맛 소주 자몽의 이슬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롯데 주류 시절부터 처음처럼을 수출했고 부산의 대선주조도 대선소주를 2016년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인도 시장으로 향하는 국내 소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개년 실적이 우상향 중입니다. 2019년 12만 3천 달러를 기록한 후 2020년은 11만 3천 달러로 주춤하다가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1년 19만 3천 달러, 2022년 27만 7천 달러에서 2023년에는 무려 44만 3천 달러로 5년 사이 4배가량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기록하고 있어 미래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죠. 이외에도 지난 5월 31일 러시아 모스크바 홀리데이인 타간스키 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최한 K푸드 수출 상담회에는 14개 한국 기업이 참여해 7개국 30개 대형 유통기업과 750만 달러 규모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불닭볶음면과 떡볶이, 소주도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된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운영하고 총 8,600만 달러 규모의 K푸드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곳에서도 K주류 인기에 힘입어 프리미엄 소주, 전통 막걸리 등 주류 제품에 바이어의 문의가 쇄도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무대는 서구로 넘어갑니다. 지난 5월 3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제로슈거 소주 세로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 충주 2공장은 최근 세로 유럽 수출용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보고를 마쳤으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수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소주 1위인 하이트진로의 경우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미주와 유럽에서 각각 전년 대비 82.4%, 55.6%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희석식 소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 인식된다는 것이 마냥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일본이 개발해 한국에 들어온 희석식 소주 외에도 막걸리 등 전통주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아마도 더 한국적인 술이 인기를 끌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막걸리도 소주 못지않게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점차 전통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10년 뒤에는 좀 더 다른 결과지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